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조문특강입니다. 보험계약법은 아무래도 법규다 보니까 우리가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문을 기초로 이론과 판례가 쭉 전개되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를 쭉 같이 함께 하실 때는 이 법조문을 제대로 우리가 정리할 시간은 없었어요.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자, 이번에는 법조문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638조 보시면 보험계약의 의의라고 나와요. 제638조 보험계약에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보험계약은요,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물론 보험금 말고 그 밖에 뭐 서비스 이런 거 줘도 되니까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638조에서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얘기한다는 점이죠.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 누구죠?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보험계약자라는 사람, 보험료 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험회사죠. 다만 우리가 상법에서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638조의 2를 한번 보자고요. 제638조의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 638조에 있는 계약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납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납부 통지 의무 봤더니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납부 통지 의무라고 할 때 청약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청약과 함께 반드시 보험료를 냈어야 해요.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가 그것을 받고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승낙할지 거절할지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지 발송이라는 거 중요하죠. 통지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죠. 그래서 인보험 같은 경우 진사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기산하는 거죠.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으로 요거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납부 통지 의무 30일 이내지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엔 어떤 조문이 있을까요? 이어 봅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페널티죠. 납부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납부 통지 의무를 30일 이내에 불이행을 하면 페널티에 의해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승낙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간주 조항이에요.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그런 거죠. 그래서 본다. 여러분 어때요? 아주 중요하다. 그쵸? 체크해야겠죠? 다음 봅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건 납부 통지 의무와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요건은 같아요. 뭐냐면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면 실제
승낙도 하기 전에, 즉 30일 이내에 승낙하면 되는데 승낙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겨버리면 이 보험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 책임 원래 질 필요가 없죠. 계약이 성립 안 했으니까. 그죠? 왜냐면 아직 성립을 안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승낙을 안 했으니까 성립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만약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거절할 사유가 뭘까요? 인수 거절 사유예요. 인수 거절. 즉 이 사람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이 건물이 너무 목재 건물이다.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다. 이러한 인수거절 사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승낙전 사고담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외에 고지 위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인수거절 사유가 되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때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 나오네요. 다만 인보험 계약에서 신체 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체 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하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체 검사가 세 번째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어야 되고 거기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게 됐을 때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638조 3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제638조 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다루는데 법조문만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죠? 자, 보험자는 해서 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자예요. 그리고 언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면 돼요. 계약은 언제 체결돼요? 우리가 보험계약은 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청약의 유인이 있어요. 나 꼬셔봐 이렇게 청약의 유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베이비 나랑 사귈래? 해서 청약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승낙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법적인 세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는 언제 하면 될까요?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는 실제 이 모든 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 중에 언제든 하면 돼요. 그렇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승낙할 때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예요? 청약할 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의무는 체결할 때 하는 거니까 승낙할 때만 잘 하면 돼요. 물론 이때 해도 되고 이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청약도 안 했는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해도 되고 아니면 승낙할 때 해도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이건 시기였고 자, 이 의무의 내용은 계약자한테 약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달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전달하고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그리고 그 약관 중에 중요한 것은 또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들은 아주 많았죠. 우리가 지금 법조문이니까 조문만 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생길까요? 봤더니 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계약자의 권리는 취소권이죠. 즉 계약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 계약 취소권은 3개월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계약 취소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 보험회사가 적어도 승낙할 때까지는 이 의무를 부담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낙한 이후부터 3개월입니다. 그럼 승낙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죠. 이번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바로 등장하고 있어요.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1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하나 끊겼네요. 그죠?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 계약자는 타인의 위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죠.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보험료를 내고 타인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인을 위한 보험의 타인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보험의 수혜자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될까요?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이 되는 거죠. 내가 보험료 내고 네가 보험금 받아 하는 것이고, 특정 타인, 불특정 타인 모두 가능한 거죠. 자, 손해보험이다 한다면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위임 없을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가지고는 이 보험회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이고, 특히 손해보험에서 고지 의무가 별도로 있다는 거, 그죠? 손해보험에 타인의 위임 없음에 대한 고지 의무, 그것에 대한 불이행시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2항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 뜻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이거죠. 보험금 청구권.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데, 다만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것도 오직 손해보험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오직 손해보험에 있어서 실제 계약자가 타인의 사고를 일으켜서 그 사고를 배상한 때에는 했죠. 자, 여기 손해배상이 중요하죠. 법조문 갖고 시험을 낸다면 이런 걸 내겠죠. 왜 배상을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배상한다 그랬죠. 배상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 손해를 배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는 보험료를 냈고 또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 줄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를 배상했을 때라는 점이에요. 다음을 한번 또 가보자고요.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내는 것이 주된 의무예요. 자,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죠. 이렇게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지급 지체를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이제 해지될 상황에 처하면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뭐가 되냐면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바로 타인도 제2차적인 보험료 지급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험료 지급 의무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 의무가 있는 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여러분 보험료를 지급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타인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도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최고와 독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타인에게도 뭐 해라? 바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라. 물론 여기서의 타인은 무슨 타인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타인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 타인은 좀 특정 타인입니다. 특정 타인. 불특정 타인에게는 할 수 없어요. 요거까지 시험 나올 수 있겠죠. 특정 타인에게도 최고를 해라. 이번엔 증권교부 봅시다.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증권 교부 의무는 이렇게 보험자에게 있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증권 교부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계약자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수익자한테 줬다가 손해배상을 받게 된 우리 판례도 있었죠. 이때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때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때니까 청약과 함께 어때요? 승낙이 다 된 때, 이때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이때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건을 말해라 그러면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일단 청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둘째, 거기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셋째, 뭐가 있어야 돼요? 보험료의 납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보험증권 교부 의무도 보험료 납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이 증권교부 의무 나머지 보죠.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별 내용 없죠? 보험증권은 항상 이제 교부하는 거지만 기존의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라면 또 교부할 필요 없고, 그죠? 그냥 거기다가 쓱쓱 적어서 교부에 가름해라. 가름해라라는 건 대신해라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641조 한번 같이 봅시다.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여기서 보면 증권의 이의약관의 효력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요, 당사자에게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 이의약관은 틀린 지문으로는 이제 보험 계약자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 and 누구예요? 보험자에게. 그렇죠? 이의약관은 둘 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도 있고 보험자에게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건 바로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틀린 지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최소 1월 내리지 못하니까 최소 1월의 이 약정 기간을 둘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교부가 있었던 날 중요하다고요. 틀린 지문 뭐라고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하면 틀리다
하는 거죠. 이번에는 642조.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이것도 시험 아주 잘 나오죠. 증권이 좀 망가졌어요. 혹은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증권을 좀 다시 주세요 할 수 있고, 당연히 다시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증권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죠? 이 증권을 다시 만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냥 만들어 주는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자가 이 증권 작성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643조.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자,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니까 이 보험기간의 시기라는 게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을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험계약기간은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청약을 하고, 그죠? 이 청약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승낙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기간이죠, 이게. 보험계약기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보험계약기간은 나중에 이게 만료될 때까지 보험계약기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소급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라고 했으니까 계약 전에 어느 시기가 언제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게 보험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은 오히려 더 길 수 있어요. 보험기간. 그래서 이 부분, 즉 계약 전에 일정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이 부분을 소급보험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 뭐였죠?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시기로 할 수 있죠. 소급보험에 관련한 법조문이죠. 이번에는 이 또 소급보험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우리 보험계약 그 보험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조문 644조죠.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아주 중요한 법조문이죠. 얘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객관적 확정의 효과를 우리가 따질 때는 계약 당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다? 이거 흔히 말하는 그 달성 불가능한 조건인 거죠. 달성 불능한, 그쵸? 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일반 민법에서도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쵸? 달성 불능한 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라면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일반 민법과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르면 그러하지 않다 했으니까 무효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러하지 않다라는 뜻은 뭐예요? 유효다라는 뜻이죠. 유효다. 자, 그럼 유효의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쌍방이니까 계약자와 누구예요? 보험회사. 계약자와 보험회사와 그리고 피보험자가 총 3명이죠. 계약자, 보험회사, 피보험자가 그 사고 발생 불가능하다는 사실, 뭐 이런 것을 몰랐다면 유효다라는 거죠. 유효다. 근데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케이스가 많죠. 발생 불가능한 것을 몰랐다? 뭐 그것도 유효죠. 이 법조문에서는.
자, 그래서 이 644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보험계약 당시에라는 포인트예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따라서 보험계약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그냥 소멸하면 됩니다. 보험계약 이후에 보험계약이 발생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지, 보험계약 이후에는 뭐가 안 된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645조는 없고요. 646조 대리인의 안 것의 효과.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대리인은 이제 그 수권받은 그 범위 내에서는 본인과 동일한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안 것은 곧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기본 강의에서 그랬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쓱쓱 지워버리고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엔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 중요한 내용이죠. 제646조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갑자기 끊겼어요. 그죠?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끊기니까 되게 아쉽다. 그죠? 제 목소리로만 좀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까봐 우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4번 보세요.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자, 대리상은 이렇게 총 권한이 있는데, 이 대리상들은 보험료 수령권, 증권 교부권, 의사표시 수령권, 의사표시 행사권이 있죠. 자, 이 대리상이라는 사람 뭐예요? 독립된 상인이고요.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이런 권한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뭐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권한을 뭐 제한할 수도 있고, 또 보험 설계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권한이 또 이렇게 4개가 다 있지 않고 일부 권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죠.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당연히 제한할 수 있고요. 다만 보험자는 그런 권한 제한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선의의 계약자, 여기서 선의의 계약자 누구죠? 이 권한 제한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계약자. 우리가 선이다,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권한 제한 사실을 모르는, 권한 제한을 모르는 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권한 제한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계약자에 대해서 대항할 때는. 그래서 보험자는 권한 제한 이 4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계약자는 어떻게 해라? 당연히 보호해줘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설계사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설계사는 이제 사망에서 나와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얘는 그 제1항 제1호의 어떤 권한이 있어요. 제1항 제1호는 뭐예요? 영수증 교부권이죠. 그래서 이 설계사는 영수증 교부권이 있는데 다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뭐예요? 바로 그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거죠. 보험료 수령권.
그래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누구라고요? 설계사, 중개사. 설계사는 중개하는 사람이니까. 제1항 1호 뭐라고요? 이거 뭐지? 보험료 수령권. 그렇죠.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 수령권은 영수증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끊어주는 영수증 말고 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끊어줘야 돼요. 자, 제2호의 권한이 있죠? 2호의 권한 뭐였습니까? 바로 증권 교부권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네. 보통 이제 피보험자 같은 사람이 고지 의무를 또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지 의무에 대한 수령권도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 의무 수령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위에서 계약자에 대한 고지 의무 수령권 뭐 이런 것만 얘기했으니까 계약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보험자나 수익자에 대한 의사표시 이런 거, 의사표시 수령권, 의사표시 행사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하나의 강의를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보통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분 정도마다 끊어서 어느 정도의 길이의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이 법조문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